카메라는 울창한 내불산의 숲을 비춘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은은한 빛을 뿌리고 안개가 낮게 깔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리 김지연 부나 강철 이육성재 분과 거친 산길을 걷는다. 여리의 표정은 단호하고 결의에 차 있으며 손에는 낡은 지도가 쥐어져 있다. 반면 강철이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투덜거리며 뒤따른다. 그의 옷은 진흙으로 더러워지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여리 숨을 고르며 단호하게 강철이 자꾸 투덜대지 말고 걸음 좀 빨리 해. 할머니가 말씀하신 무구는 이 산 어딘가에 있어. 시간이 없다고. 강철이 툴툴거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데? 궁궐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산속에서 보물찾기냐?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열이 멈춰 서서 강철이를 노려보며 내 때문? 강철이 너도 음사 의심받은 거 몰라? 그 무구 그러니까 야광주가 없으면 우리 둘 다 팔척귀한테 죽어. 그 괴생명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인지 짐승의 울음인지 모를 기묘한 울림이다. 강철이가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검 손잡이에 닿는다. 강철이 긴장한 목소리 낮게 뭐야 이 소리? 사람인가? 여리검을 뽑으며 날카롭게 쉿. 조용히 해. 뭔가 있어. 카메라가 두 사람을 따라가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포착한다. 그림자는 나무 뒤로 스르륵 사라지지만 그 존재감은 여리와 강철이를 더욱 긴장하게 만든다. 여리가 지도를 다시 확인하며 길을 찾으려 하지만 안개가 점점 짙어지며 시야를 가린다. 강철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여리를 쳐다본다. 강철이 작게 중얼거리며 이 산 뭔가 잘못됐어. 카메라가 숲의 전경을 비추며 멀리서 희미한 붉은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여준다. 장면은 긴장감 속에서 마무리된다. 화려한 대전. 왕 이정 김지훈 분이 왕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의심이 뒤섞여 있다. 대전에는 신하들이 도열해 있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돈다. 윤감 육성재 분은 신하들 사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서서 이정을 관찰한다. 그의 표정은 침착하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불안이 스쳐간다. 이정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윤갑 네가 말한 그 음사란 무엇이냐? 여리와 강철이가 정말로 역모를 꾀했다고 믿으란 말이냐? 그들의 행동이 수상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던 것이냐? 윤갑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전하, 신은 그저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고드렸을 뿐입니다. 여리의 행동은 종잡을 수 없었고 강철이는 그녀를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들이 궁궐에서 몰래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정 눈을 가늘게 뜨며 날카롭게 그대도 수상하긴 마찬가지다. 윤갑. 네가 궁궐에 들어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이왕이 직접 알아내겠다. 윤갑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다. 신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진다. 이정의 시선은 날카롭고 윤갑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고개를 살짝 숙인다. 그러나 그의 손이 주먹을 쥐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다. 윤갑 낮은 목소리 담담하게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신에게 숨길 것은 없습니다. 이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전을 떠난다. 신하들이 물러나고 윤갑은 홀로 대전에 남는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그의 속내를 알 수 없는 미소로 장면이 끝난다. 여리와 강철이가 오래된 석비 앞에 도착한다. 석비는 이끼로 뒤덮여 있고 빛바랜 글씨와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여리가 석비를 손으로 쓸며 글씨를 읽으려 한다. 그녀의 눈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다. 강철이는 석비를 보며 팔짱을 끼고 서 있다. 여리 흥분한 목소리 손으로 석비를 가리키며 이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신 야광주의 흔적. 이 석비가 우리를 길로 인도할 거야. 여기에 새겨진 문양 이건 분명 길잡이야. 강철이 회의적으로 코웃음을 치며 그냥 돌덩이의 낙서일 뿐이잖아. 이게 뭐 대단한 보물로 연결된다고? 여리 너 진짜 이런 거 믿는 거야? 여리 화를 내며 강철이를 노려보며 강철이 너 진짜. 이 야광주는 팔척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할머니가 평생 지키려 했던 거라고. 믿든 안 믿든 따라와. 여리가 석비의 문양을 따라 산길을 걷기 시작한다. 강철이는 한숨을 쉬며 뒤따른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며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그림자는 나무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의 행적을 쫓는다. 여리가 지도를 다시 펼쳐 확인하며 길을 찾는다. 여리 중얼거리며 이 문양 북쪽으로 가야 해.
하지만 이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어렵네. 강철이 짜증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다 시간 낭비라고. 차라리 도성으로 돌아가서 왕께 해명하는 게 낫지 않겠어? 여리가 강철이를 무시하고 계속 걷는다. 카메라가 석비를 다시 비추며 석비의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는 듯한 효과를 보여준다. 장면은 미스터리한 분위기로 마무리된다. 궁궐의 어두운 복도. 한 신하가 촛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복도는 고요하고 촛불의 불빛이 벽에 어른거린다. 신하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하다. 갑자기 그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길어지더니 벽에 거대한 형상이 나타난다. 신하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 이게 뭐야? 누구냐? 그림자가 점점 더 커지며 팔척귀의 형상을 띈다. 거대한 손과 붉은 눈이 벽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신하가 비명을 지르며 촛불을 떨어뜨리고 복도는 어둠에 휩싸인다. 카메라가 멀리서 이 장면을 비추며 윤갑이 복도 끝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의 표정은 무감각하지만 눈빛에는 만족감이 스쳐간다. 윤갑 혼잣말, 낮게 조금씩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카메라가 복도의 어둠을 비추며 멀리서 팔척귀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린다. 신하의 비명이 점점 멀어지며 장면은 공포스럽게 마무리된다. 여리와 강철이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불을 피운다. 불꽃이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춘다. 여리가 야광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강철이는 멍하니 불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플래시백 장면으로 전환된다. 과거. 어린 강철이가 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괴생명체에게 쫓기고 있다. 그의 어머니가 강철이를 감싸며 절규한다. 어머니의 얼굴은 공포와 결의로 가득하다. 강철이의 어머니 절박하게 목이 쉰 목소리 도망쳐 쳐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제발 살아야 해. 괴생명체가 어머니를 덮치고 어린 강철이는 눈물을 흘리며 골목을 뛰쳐나간다. 그의 작은 손에는 어머니가 쥐어준 작은 부적이 쥐어져 있다. 플래시백 종료. 열이 현재 걱정스러운 목소리 강철이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무슨 일 있어? 강철이 애써 태연하게 시선을 돌리며 아무것도 아냐. 그냥 추억이 떠올랐을 뿐. 추워서 그런 거야. 강철이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부적을 만지작거린다. 여리는 그의 표정을 읽고 더 묻지 않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다. 카메라가 강철이의 손에 쥐어진 부적을 클로즈업하며 장면은 감정적으로 마무리된다. 이정의 침전. 이정이 비밀리에 신뢰하는 내관과 대화한다. 책상 위에는 윤갑의 행적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 두루마리에는 윤갑의 출신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의문투성이다. 내관 조심스럽게 전하 윤갑의 과거는 마치 안개 속 같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진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정 결심한 듯 단호하게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의 꼬리를 밟겠다. 팔척귀와 윤갑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야 해. 이 궁궐의 모든 비밀은 그가 쥐고 있는 것 같군. 이정이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굳은 표정으로 일어선다. 내관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난다. 이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카메라가 그의 단호한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장면은 긴장감 속에서 마무리된다. 여리와 강철이가 석비의 안내를 따라 동굴 입구에 도착한다. 동굴 안은 기묘한 청록색 빛으로 가득하다. 입구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빛나는 구슬이 놓여 있다.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맥동한다. 여리 감탄하며 눈을 반짝이며 이게 야광주야.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힘 정말로 존재했어. 강철이 의심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며 너무 쉬운데 그냥 이렇게 보물이 놓여 있다고? 뭔가 이상해 여리. 여리가 구슬에 손을 뻗는 순간 동굴이 흔들리며 바닥에서 거대한 석상이 솟아난다. 석상의 눈이 붉게 빛나며 거대한 팔을 들어 두 사람을 위협한다. 여리검을 뽑으며 단호하게 강 실행 준비해. 이건 함정이었어. 강철이 검을 뽑으며 이를 악물며 젠장 역시 그냥 보물일 리 없지. 카메라가 석상의 거대한 모습을 비추며 두 사람의 긴장된 표정을 클로즈업한다. 장면은 전투 직전의 긴박함으로 마무리된다. 밤. 윤갑이 궁궐의 외진 창고로 들어간다. 창고 안에는 기묘한 부적과 의식 도구들이 쌓여 있다. 윤갑이 부적 하나를 집어들고 중얼거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하다. 윤갑 낮은 목소리 혼잣말 때가 다가온다. 팔척귀여 너의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 땅은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윤갑의 눈이 섬뜩하게 빛난다.
카메라가 그의 손에 들린 부적을 클로즈업하며 부적에서 희미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창고의 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멀리서 팔척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장면은 미스터리와 공포로 마무리된다. 동굴 안. 여리와 강철이가 석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여리의 민첩한 움직임과 강철이의 강력한 검술이 조화를 이룬다. 석상의 공격은 무겁고 파괴적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며 싸운다. 여리 숨을 헐떡이며 고함치며 강철이 저놈의 눈을 노려. 그게 약점일 거야. 강철이 이를 악물며 땀을 흘리며 알았어. 네가 왼쪽 끌어. 여리가 석상의 주의를 끌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며 석상의 팔을 피한다. 강철이가 석상의 눈을 향해 검을 찌른다. 석상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고 동굴이 흔들린다.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제단으로 다가간다. 여리 숨을 몰아쉬며 해냈어. 이걸로 끝인가? 강철이 지친 목소리 아직은 아니겠지. 너도 알잖아. 카메라가 무너진 석상의 잔해를 비추며 장면은 승리의 여운 속에서 마무리된다. 제단 위에 야광주가 점점 더 밝게 빛난다. 여리가 조심스럽게 구슬을 손에 쥔다. 순간 그녀의 몸이 빛에 휩싸이고 이상한 환영이 그녀의 머릿속에 스친다. 환영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린다. 환영 속 목소리. 야광주는 선택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다. 그대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그 힘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 여리가 눈을 뜨고 강철이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다. 여리 단호하게 야광주를 꼭 쥐며 강철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돼. 강철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이번엔 내가 너 말 안 무시할게. 카메라가 두 사람의 단호한 얼굴을 비추며 동굴 밖으로 페이드아웃한다. 야광주의 빛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 궁궐의 밤. 갑작스럽게 비명이 울려 퍼진다. 팔척귀가 궁궐 안으로 침입해 신하들을 공격한다. 신하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고 궁궐은 혼란에 빠진다. 이정이 검을 들고 대전에 나타난다. 이정 고함치며 단호하게 모두 물러서라. 이 괴생명체는 내가 상대한다. 이정이 팔척귀와 대치한다. 그의 검술은 날카롭지만 팔척귀의 힘이 압도적이다. 팔척귀의 거대한 손이 이정을 향해 내리치고 이정은 간신히 피한다. 윤갑이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다. 윤갑 혼잣말, 낫게 왕이여, 내 운명도 곧 끝난다. 카메라가 이정과 팔척귀의 대치를 비추며 장면은 긴장감으로 마무리된다. 동굴 밖. 여리와 강철이가 야광주를 들고 나오자 갑자기 검은 로브를 입은 인물이 나타난다. 그의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목소리는 섬뜩하고 위협적이다. 로브의 인물 냉소적으로 야광주는 내 놈들이 가질 물건이 아니다. 넘겨라. 여리 야광주를 꼭 쥐며 단호하게 누구냐 너는? 왜 이걸 노리는 거지? 로브의 인물 웃으며 섬뜩하게 곧 알게 될 거다. 팔척귀의 진정한 주인을. 로브의 인물이 손을 뻗자 땅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두 사람을 공격한다. 여리와 강철이가 검을 뽑으며 방어 태세를 취한다. 카메라가 검은 안개를 클로즈업하며 5회 예고는 이 장면에서 끝난다. 여러분 귀궁 5회 예고 어땠나요? 야광주의 비밀, 윤갑의 정체,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저까지. 여리와 강철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뇌피셜과 예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5회 본방 분석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에 만나요.